소중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전미담 TV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실화입니다. 잘못 보낸 편지 한 통이 어떻게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을까요? 84세의 외로운 할머니와 20살 청년 사이에 벌어진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분명히 눈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미리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울 강북구의 낡은 연립주택 2층, 겨우 15평, 남짓한 작은 원룸에서 강순의 할머니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올해 84세인 순의 할머니는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눈을 떠요. 남편을 떠나보낸 지도 벌써 7년째, 자식도 없이 홀로 살아가는 나날들이 끝없이 반복되고 있죠. 할머니가 살고 있는 이 연립주택은 건축한 지 30여 년이 넘어 곳곳이 낡고 삐걱거립니다. 벽지는 여기저기 떨어져 나가고 수도꼭지에서는 녹슨 물이 나오곤 해요.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이곳이 유일한 안식처입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마지막 추억이 담긴 공간이거든요. 할머니의 하루 일과는 참으로 단순하고 반복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낡은 라디오를 틀고 식빵 한 조각에 잼을 발라 간단한 아침을 드시죠. 그리고 나서는 집 앞 좁은 골목을 천천히 걸어나가 우체통을 확인하는 것이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일과였습니다. 하지만 그 우체통은 늘 비어 있었어요. 가끔 광고지나 전기요금 고지서, 수도요금 고지서 한두 장이 들어있을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종이들을 보며 한숨을 내쉬곤 했죠. 언제 한번 편지라도 와주면 좋겠는데. 할머니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시며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후에는 작은 창가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시거나 뜨개질을 하시며 시간을 보내세요. 저녁 무렵이면 이웃집에서 들리는 가족들의 웃음소리와 대화소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할머니의 마음을 더욱 쓸쓸하게 만듭니다. 특히 저녁 7시쯤이면 직장에서 돌아온 아빠들이 다녀왔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져요. 동네 사람들도 순의 할머니를 그저 조용한 독거노인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가끔 계단에서 마주치면 안녕하세요 정도의 인사는 나누지만 깊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할머니는 혹시나 해서 먼저 말을 걸어보려고 시도해 보기도 했지만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지나가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범하고 고요한 일상 속에서도 할머니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작은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누군가로부터 편지를 받는 것이었어요. 편지를 받아본 지도 너무 오래되어서 편지 봉투를 뜯는 그 설렘조차 이제는 가물가물한 기억이 되어버렸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우체통을 확인하는 할머니의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게 만들었어요. 오늘도 역시 빈 우체통을 확인하고 돌아서는 할머니의 뒷모습에는 말할 수 없는 쓸쓸함과 간절함이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죠. 이 평범한 일상이 곧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사실을요.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할머니는 언제나처럼 우체통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우체통 문을 열어보는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체통 안에 하얀 편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거든요. 할머니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 앞으로 온 편지인가?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꺼내어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봉투에는 분명히 자신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신인 주소를 보니 이상했어요. 전라남도 순천의 어떤 군부대 주소였고 발신인은 이상민 이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상민? 이상민이 누구지?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기억을 되짚어 보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이름의 사람을 아는 기억이 없었어요. 하지만 편지를 받은 기쁨이 더 컸습니다. 몇 년 만에 받는 편지였거든요. 할머니는 편지를 소중히 품에 안고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방 안에 앉아서 편지 봉투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어보았어요. 편지지에는 반듯한 글씨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들 상민입니다. 부대에 잘 도착했어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조금씩 적응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걱정하실까봐 편지 드려요. 밥도 잘 먹고 있고 훈련도 열심히 받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건강하게 잘 지내시죠? 사랑합니다. 할머니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비록 자신이 모르는 사람이 보낸 편지였지만 어머니라는 단어가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할머니는 편지를 여러 번 읽고 또 읽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편지가 정말 나한테 온 게 맞나? 혹시 잘못 온 건 아닐까? 할머니는 편지 봉투의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지만 분명히 자신의 주소가 맞았어요. 그런데 발신인인 이상민이라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죠. 저녁 시간이 되어서도 할머니는 편지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혹시 내가 잊고 있는 친척이 있나? 아니면 이웃집 편지가 잘못 온 건가?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편지가 자신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함을 주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날 밤 할머니는 편지를 베개 옆에 두고 잠을 청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이렇게 설레는 밤이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어머니라고 부르며 안부를 묻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비록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편지 생각으로 잠을 설쳤거든요. 이 편지를 어떻게 해야 할까? 할머니는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 우체국에 가보기로 했어요. 동네 우체국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할머니는 편지를 들고 우체국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저씨, 이 편지가 잘못 온 것 같아요. 발신인을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체국 직원은 편지 봉투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르신, 주소는 맞게 적혀 있는데요. 혹시 친척분이나 아는 분이 아니실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직원은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반송 처리를 해드릴 수도 있는데. 그런데 어르신, 혹시 이 편지 내용이 마음에 드셨나요? 할머니는 순간 당황했어요. 그게 뭔 말씀이세요?
아, 제가 이상한 말씀을 드렸네요. 그런데 보시기에 이 편지가 악의적인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진심 어린 안부 편지 같은데 만약 마음에 드신다면 한번 답장을 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혹시 그 청년이 진짜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할머니는 직원의 말에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계속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답장을 써본다고? 할머니는 집에 도착해서 편지를 다시 꺼내어 읽어보았습니다. 편지 속 글씨에서는 정말로 진심이 느껴졌어요.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 안부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어머니가 그리운가 보구나. 할머니의 마음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오후 내내 할머니는 고민했습니다. 답장을 써야 할까, 말아야 할까? 만약 답장을 쓴다면 뭐라고 써야 할까? 저녁 무렵 할머니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서랍에서 편지지와 펜을 꺼내어 책상에 앉았어요. 백지 편지지를 앞에 두고 한참을 망설이던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첫 글자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상민아, 이 한 글자를 쓰는데도 10여 분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어서 천천히 써내려갔습니다. 상민아, 편지 잘 받았다. 어머니가 내 걱정 많이 한다. 부대 생활이 많이 힘들지? 그래도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몸 조심하고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해라. 밥도 잘 챙겨 먹고 어머니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편지를 다 쓰고 나서 할머니는 잠깐 망설였어요. 이게 맞는 일일까? 하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우체국에 가서 붙였어요. 그 순간부터 할머니의 평범했던 일상에 새로운 기대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를 보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그동안 매일 우체통을 몇 번씩 확인했어요. 혹시나 답장이 올까 하는 기대감과 동시에 혹시 이상한 사람에게 편지를 보낸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죠. 그러던 어느 목요일 오후 드디어 기다리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는 우체통에서 편지를 발견하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발신인은 역시 이상민 이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서둘러 집으로 올라가 편지를 뜯어보았어요. 편지 내용을 읽는 순간 할머니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어머니, 편지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도 재혼하시고 새 가정을 꾸리셔서 저는 할머니 댁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마저 작년에 돌아가셔서 지금은 정말 혼자예요. 군대에 와서 다른 전우들이 집에서 오는 편지를 받는 걸 보면 너무 부러웠어요. 저도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고 싶어서 어머니께 편지를 보냈는데 정말 답장이 올 줄은 몰랐어요. 어머니의 편지를 받고 많이 울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보낸 편지인 줄 알면서도 답장해 주신 건 아닌가요? 그렇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너무 감사해요. 오랜만에 누군가가 저를 걱정해 준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할머니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과 같은 외로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아니, 할머니보다도 더 큰 아픔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부모님을 모두 잃고
혼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편지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이 불쌍한 아이가 이렇게 혼자 힘들게 살고 있었구나.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상민에 대한 연민과 애정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상민을 진짜 아들처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편지에서 상민이 감기에 걸렸다고 하면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걱정했고, 훈련이 힘들다고 하면 마치 자신의 일처럼 마음 아파했습니다. 할머니는 곧바로 답장을 썼어요. 이번에는 훨씬 긴 편지였습니다. 상민아, 어머니가 내 사정을 듣고 정말 마음이 아프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부터는 어머니가 있으니까 너무 외로워하지 마라. 비록 혈육은 아니지만 마음만은 진짜 어머니와 같단다. 내가 보낸 편지가 잘못 온 편지가 맞아. 하지만 이건 하늘이 우리를 만나게 해준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어머니도 혼자 살면서 많이 외로웠는데 내 덕분에 이제는 기다릴 이유가 생겼구나. 감기는 좀 나았니? 부대밥이 입에 맞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맛있는 것 좀 보내줄까? 주소를 알려주면 소포를 보내마. 이렇게 해서 할머니와 상민 사이에 진짜 모자간의 편지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관계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편지 교환은 한 달, 두 달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던 편지가 나중에는 3일에 한 번, 이틀에 한 번꼴로 자주 오게 되었어요. 할머니와 상민 모두 서로의 편지를 기다리는 일이 삶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거든요. 할머니는 상민의 편지를 받을 때마다 마치 진짜 아들에게서 온 편지를 받는 것처럼 기뻐했어요. 상민이 부대에서 친구를 사귀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함께 기뻐하고 훈련에서 다쳤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밤잠을 설치며 걱정했습니다. 상민의 편지에는 군 생활의 일상이 자세히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은 사격 훈련을 했는데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하지만 조교님이 칭찬해 주셔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제는 부대에서 운동회가 있었는데 우리 중대가 1등을 해서 모든 분들께 치킨을 사줬어요. 할머니는 상민의 이런 소소한 이야기들을 읽으며 마치 자신이 부대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꼈어요. 그리고 답장에는 상민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가득 담았습니다. 어느 날 상민이 편지에서 부대 음식이 맞지 않아서 살이 많이 빠졌다고 하자 할머니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동네 시장에 가서 상민이 좋아한다고 했던 간식들을 잔뜩 샀습니다. 건어물, 견과류, 비타민까지 챙겨서 큰 소포를 만들었어요. 소포를 보내면서 할머니는 이런 편지를 함께 넣었습니다. 상민아, 어머니가 너를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몸이 약해지면 안 되니까 이것들 꼭 챙겨 먹어라. 특히 견과류는 두뇌에도 좋고 체력에도 좋다고 하니까 매일 조금씩 먹어야 한다. 소포를 받은 상민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답장에서 상민은 이렇게 썼습니다. 어머니, 소포 받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전우들이 모두 부러워했어요. 이렇게 챙겨주시는 분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어머니 덕분에 부대 생활이 훨씬 견딜만해졌어요. 이웃들도 할머니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계단에서 만난 이웃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할머니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그냥 아들한테서 편지가 와서요. 할머니는 이제 상민을 진짜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누군가에게 상민 이야기를 할 때면 자연스럽게 우리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상민도 편지에서 할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이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어요. 어느 날 할머니는 상민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상민아, 어머니가 내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우리가 혈육은 아니지만 이제는 진짜 모자 같은 마음이 든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머니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야. 저녁하면 꼭 어머니를 보러 와라. 이 편지를 받은 상민은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답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진짜 어머니라고 생각해요. 저녁하면 제일 먼저 어머니를 뵈러 갈게요. 사랑합니다. 드디어 상민의 저녁이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상민을 만날 생각에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어요. 편지로만 주고받던 관계에서 실제로 만나게 되면 어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상민으로부터 특별한 편지가 왔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일요일이 부대 면회일이에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저를 만나러 오실 수 있을까요? 정말 어머니 얼굴이 보고 싶어요. 할머니는 편지를 읽자마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상민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머니는 곧바로 답장을 썼어요. 상민아, 어머니가 꼭 갈게.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면회날 아침 할머니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준비했습니다. 평소에 입지 않던 정장을 꺼내어 입고 머리도 말끔히 단정하게 빗었어요. 그리고 상민이 좋아한다고 했던 간식들을 가방 가득 챙겼습니다. 전라남도 순천까지는 버스로 4시간이 걸렸어요. 할머니는 긴 여행길이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민을 만날 생각에 가슴이 설레었죠. 버스 창밖 풍경을 보며 우리 상민이가 이런 곳에서 군 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부대에 도착한 할머니는 면회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잠깐 기다리고 있는데 키가 크고 훤칠한 청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군복을 말끔히 차려입은 그 청년이 바로 상민이었습니다. 어머니세요? 상민은 할머니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어요.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민아, 정말 너구나. 2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상민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편지로만 알고 지냈는데 이렇게 직접 만나니까 꿈만 같아요. 할머니도 상민의 손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상민이 많이 컸구나. 얼굴도 훨씬 남자다워졌고. 그런데 잠깐 후 곁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부대 담당 간부가 다가와서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혹시 2분이 정말 모자간이 맞으신가요? 할머니와 상민은 무슨 뜻인지 몰라서 당황했어요. 간부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이상민 이병이 처음 보낸 편지가 잘못된 주소로 갔던 것 같습니다. 이병의 실제 주소는 서울 강남구였는데 실수로 강북구 주소를 적었던 거죠. 이 말을 들은 할머니와 상민은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우연의 일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반응은 뜻밖이었어요. 서로를 보며 웃기 시작한 거예요. 상민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정말 운명이었나 봐요. 잘못 간 편지 때문에 이렇게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래, 이건 하늘이 우리를 만나게 해준 거야. 담당 간부도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네요. 잘못 보낸 편지 한 통이 이렇게 아름다운 인연을 만들어낸다니. 그 순간 할머니와 상민은 확신했어요. 비록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이들은 이미 진짜 가족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면회를 마치고 돌아온 할머니는 며칠 동안 흥분을 가라앉힐 수 없었어요. 편지로만 알고 지내던 상민을 직접 만나니까 더욱 애틋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상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대에서 동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어머니 정말 좋으신 분이야. 나를 친아들처럼 대해주셔. 2달 후 드디어 상민이 전역했습니다. 상민은 전역하자마자 제일 먼저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할머니는 상민을 위해 며칠 전부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상민이 좋아한다고 했던 갈비찜, 김치찌개, 잡채까지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상민이 할머니 집 문을 두드리며 인사했을 때 할머니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우리 상민이 고생 많았구나. 할머니는 상민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상민은 할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셨어요. 주말마다 할머니 집을 방문해서 집안일을 도와드리고 고장난 곳들을 수리해 드렸습니다. 할머니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형광등 갈기, 문고리 수리, 화장실 변기 수리까지 모든 것을 상민이 해결해 드렸어요. 할머니는 상민이 올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며 말했습니다. 상민아, 어머니가 해준 음식이 제일 맛있지? 상민은 정말 맛있게 먹으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이웃들도 할머니와 상민의 관계를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한 이웃이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저 청년이 진짜 아드님이에요? 할머니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네, 우리 아들이에요. 정말 효자거든요. 상민도 취직을 한 후에는 할머니께 매달 용돈을 드렸어요. 할머니는 처음에는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상민이 워낙 간절하게 부탁해서 받아주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꼭 받아주세요. 할머니는 상민이 드린 용돈으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치과에 가서 틀니를 새로 맞추고 안과에 가서 백내장 수술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여유가 생겼어요. 어느 날 할머니는 상민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상민아, 어머니가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다. 내가 와서 어머니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구나. 상민도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어머니 덕분에 제가 사는 이유를 찾았어요. 동네 사람들은 이제 할머니를 상민이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할머니는 그 호칭이 너무 좋았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병원에 갈 때도 사람들이 상민이 어머니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면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상민은 연애를 하게 되었을 때도 할머니께 제일 먼저 소개해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할머니는 며느리가 될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설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연히 시작된 편지 한 통이 진짜 가족 이상의 깊은 인연을 만들어냈어요. 할머니와 상민 모두에게 서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할머니는 아흔이 되셨어요. 상민도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할머니는 상민의 아이를 친손자처럼 예뻐하셨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가 인사할 때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피어났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건강이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무릎도 아프고 기억력도 예전만 못했습니다. 상민은 더욱 자주 할머니를 찾아뵙고 병원에도 모시고 다녔어요. 어머니, 아프시면 안 돼요. 저희가 있잖아요. 어느 겨울날 할머니가 갑자기 많이 아프셨어요. 상민이 급히 병원으로 모시고 갔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가 많으셔서 많은 시간이 남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상민을 걱정하셨어요. 상민아, 어머니가 먼저 가게 되어서 미안하구나. 그동안 정말 행복했다. 상민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할머니는 마지막 힘을 내어 상민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네주셨어요. 상민아, 이건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쓴 편지야. 나중에 읽어봐라. 그리고 며칠 후 할머니는 평안히 돌아가셨습니다. 상민은 할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 편지를 읽었어요.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상민아,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쓰는 편지다. 처음 내가 보낸 그 편지 한 통이 어머니 인생의 봄이었단다. 그전까지 어머니는 정말 외롭고 쓸쓸했는데 내 덕분에 이렇게 행복한 말년을 보낼 수 있었어. 내가 어머니를 진짜 아들처럼 대해줘서 정말 고마웠다. 혈육이 아니어도 마음만은 진짜 모자였잖니. 어머니는 정말 행복했다. 상민아, 이제 어머니는 없지만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렴. 세상에는 어머니처럼 외로운 사람들이 많단다. 내가 그런 분들에게 따뜻함을 전해준다면 어머니가 정말 기뻐할 거야. 편지를 다 읽은 상민은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유언대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상민은 친구들과 함께 순회재단이라는 작은 단체를 만들었어요. 독거노인들에게 정기적으로 안부 편지를 보내고 생필품을 전달하는 일을 시작한 거죠. 할머니의 이름을 따서 만든 재단이었습니다. 재단 활동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상민은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한 할아버지로부터 감사 편지가 온 것입니다. 젊은이가 보내준 편지 덕분에 살아갈 희망을 찾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상민은 그 편지를 읽으며 할머니를 떠올렸어요. 어머니, 저도 이제 어머니처럼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어요. 상민의 가슴 속에는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따뜻한 보람이 차올랐습니다. 지금도 상민은 매주 할머니 산소를 찾아가서 안부를 전해요. 어머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다른 분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살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바람이 살살 불어와서 마치 할머니가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잘못 보낸 편지 한 통이 만들어낸 이 기적 같은 이야기 말이에요. 현대 사회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따뜻한 인간관계, 그리고
혈연을 뛰어넘은 진짜 가족 같은 사랑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반전 미담 TV에서는 이런 감동적인 실화들을 계속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겪으신 감동적인 사연이나 주변에서 들으신 따뜻한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또한 궁금한 사항이나 영상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사연들은 영상으로 제작해서 더 많은 분들과 감동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반전 미담 TV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